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쭉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오늘 3시에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잖아요. 네. 취소 이유가 우선 뭘 것 같으세요? 일단 뭐 표면적인 취소 이유는 이건 검찰 수사에 먼저 적절히 응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검찰이 좀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 마치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을 했던 압수물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예. 그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를 불러서 무언가 진술이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진술과 상반된다면 뭐 대질신문을 하든지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어찌 보면 약간 뚱딴지 같이 검찰이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 네. 정말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낮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피해자는 절대 없다, 오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완전히 다 뒤집는 얘기가 저녁에 또 보도가 됐죠. 네. 또 다른 피해자도 거의 김지은 씨하고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그렇습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또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안희정 지사가 어쨌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진 않고 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을 조금 우호적으로 전향시킨 다음에 나중에 수사하고 재판을 노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나가면 여론이 절대 뭐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오늘 나가는 건 실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나가지 않는 방향을 택해하지 않았을까. 뭐 결국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물러난 도지사가 또 갑자기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도 좀 예. 이상하게 안 맞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투와 관련된 그 가해자들의 이른바 기자회견 했었을 때 전형적으로 나왔던 그 비판 여론 중에 하나가 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지 마이크에 대고 사죄를 하느냐 기자들에게 왜 사죄를 하느냐. 물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하죠. 예. 도지사이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못지않게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저도 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차 피해자 나타났던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소환을 좀 빨리 서둘러 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불편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 본인이 예. 이제 뭐 처음 만들어서 창립해서 초대 그 연구소장까지 지냈던 연구소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개인 오피스텔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고 또 본인도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현장을 굳이 압수수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안이 워낙 신중하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조할 정도의 사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 미투가 하기 때문에 검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피해가 엉뚱한 대로 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안전 지사 입장에서 빨리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겠죠. 엉뚱한 대로 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부연 좀 해주시죠. 일단 오피스텔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더연이죠. 더연연구소 네. 같은 경우 그것이 최근까지 뭐 이사장으로 2차 이사장으로 백원의 민정수석도 그곳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예. 일을 했었고 본인의 어떤 정책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성범죄 압수수색을 했는데 괜히 또 뭐 이게 제가 거기서 범죄를 떠나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말고 다른 분들의 자료들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있을 텐데 예. 그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실수 좋지 않은 행동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를 원치는 않았겠죠. 백원호 민정비서관. 네, 민정비서관. 말씀이시죠?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 기자회견을 취소한 게 잘한 겁니까?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좀 더 다른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훨씬 여론을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 그 대응도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안희정 지사 측에서 나온 오늘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피해자 하나 더 나왔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네? 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법정 대응하려는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틀어지니까 나한테 불리하니까 안 나와. 이런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물론 안희정 지사가 이걸 사과를 잘한다고 해서 뭐 다시 정치 재기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예. 그래도 뭔가 안희정 지사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전략과 안 맞는다고 국민들하고 그래도 또 약속까지 한 건데 예. 이걸 또 틀고 안 나오나? 거기다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좀 그간의 반듯한 이미지나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 물론 해도 뭐 할 말이 없던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이었으니 나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차라리 2차 피해자로 나왔던 그 피해 여성 지금 누군지는 알 수 없이 실명 밝히지 않고 그냥 A씨라고 편의상하면요. 그 A씨에 대해서도 최소한 사죄한다 사과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오고 예. 뭐 취소를 한다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반응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어찌 보면 악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다르게 할 것이 없고요.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다뤄줘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안전지사를 이전에 지지했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언론의 익명을 통해서 좀 애초에 잘못된 분이었다. 그런데 포장된 이미지였다라는 얘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저는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또 정치적으로 바뀌는 보도인 것 같아요. 이거 안전지사가 이미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지 일은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확인도 안 된 주장들이 막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안전지사 개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미투 운동 본질 자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프레임이 네, 바뀌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걸 써먹으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야 되고 당장 대표진 여기가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가 원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을 갑자기 예전에 다들 알고 있었으나 이건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꺼내가지고 뭐 내연녀를 지방선거에 공천했다. 네, 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 청와대 예. 대변인이 그런 일을 했다가 무슨 그걸 가지고 뭐 야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사검증에서 그게 통과가 됐겠어요?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게 정치적 공세로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제는 이거는 뭐 그냥 누구는 이랬다 하더라 하면서 백성문 변호사도 저 안희정 씨랑 가까웠대 친구래 둘이 같이 다니더라 이러면 그 순간에 끝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막아야 된다고 저는 그거는 보는 분명히 거죠. 차단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그 양절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그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 뭐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그 성폭행 가해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의 설명을 드릴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압수수색 표를 썼었는데 예.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나는 김진 씨랑 성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예. 라고 아예 부인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최소한 그날 그 건물 안에 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예. 그러니까 1층 출입구에 CCTV를 확보하는 거 그거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확보하는 거 말고 그 오피스텔 안에서 도대체 뭐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언제 일어났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해도 지금 열흘이 훨씬 지났죠. 예. 2월 25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아있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행 강간이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관련해서 무슨 뭐 핏자국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이거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건 폭행 협박이 없이 그렇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곳에 무슨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검찰이 좀 더 신중하게 실제 이 내용이 맞는지 차근차근 검토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그날 그 건물에 진짜 그 둘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는지 이걸 위해서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근데 없는데 그럴 거면은 좀- CCTV만 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CCTV를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늘 새벽 1시까지 했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또 검찰에 보여주기라고 하면 검찰도 굉장히 그러실 것 같아서 좀 무언가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최대한 좋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장 하루 만에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뭐, 영장이 법원 영장이 하루 만에 잘 안 나오고 검찰 요즘 얼마나 바빠요. 요즘 굉장히 바쁘죠. 바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지금 전직 대통령도 불러야 그러니까. 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긴 하지만 사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냉정하게 예. 현재 법정형으로 따져서 5년 이하 징역 혐의입니다. 예.
저는 이 5년 이하 징역형인 법정인 범죄를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 더군다나 성범죄, 그 다음에 백 변호사 말한 것처럼 어떤 흔적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 네.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지위, 고하, 그 피해를 주장하는 분 말 맞다나 나는 마지못해 응했다. 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더 한 거는 참- 안희정 지사도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거기 간 걸 확인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이제 아주 100번 양보하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나중에라도 안 지사가 말을 바꿔서 난 거기 들어간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신중하기 위해서 확보할 필요성까지는 있는데 좀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뭐 신중하기 위해서 진짜 나중에 뭐 저 피의자가 말을 번복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압수수색이다 뭐 이 정도로 네,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 그 폭로와 진술과 안 지사의 대응과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네.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돼서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나서 충분히 이거를 입증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일반론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소가 잘 안 돼요. 근데 무슨 뭐 생각보다. 뭐 5년 이하 뭐 징역 법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예, 이제 보세요. 직장 상사하고 부하 여직원하고 교제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전혀 그 본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성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위 차이만 가지고 이걸 무조건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지위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지위를 일단은 이용한 게. 김지은 씨의 그날 인터뷰를 쭉 보면 그 인터뷰 내용이 고스란히 딱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그게 다 사실이라면. 예, 예. 근데 그 말을 진짜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죄, 그럼 폭행이나 협박,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지위와 세력을 이용해서 일단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저 정도면은 당연히 이거 위력이 있었겠지라고 일반인들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걸 입증해서 기소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형 기준도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처벌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인데 안희정 지사도 아마 변호인단 어느 정도 꾸리고 주변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좀 받는다면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알 겁니다. 이걸 뭐 안전지사가 뭐 잡아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곤란하고요. 그게 네, 아니라 네. 실제로 그날 이제 피해자가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화를 굉장히 분노를 자아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네가 상처를 받았을겠다라고 안전지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날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날도 그러셨다. 예. 너무 저도 화가 나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법원에 가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냐면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눴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것과 다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예.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그게 서로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모르면 결국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증거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야 이런 정도면 정말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나온 거는 텔레그램 나온 거 정도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정말로 두 사람이 주로 많이 했던 대화를 나눴던 부분은 비밀 텔레그램이라서 메시지에서 다 삭제됐고. 지워졌다고 예. 하는데 이 텔레그램으로 왜 갔죠 많이들? 이게 복구도 안 되고 해킹도 그렇죠. 안 되고 예.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 살려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주장하신 분이 그 내용이라도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계셨다 모르겠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이거는 양 당사자의 진술 가지고는 입증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그때 캠프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지사의 얘기를 만약에 거역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랐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실제 애들이 있으면 그런 캠프 분위기였다면 저렇게 안 지사가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없었겠구나. 라는 정도의 간접 정황 증거들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미투 운동을 떠나서 이제 직장 내에서 이렇게 상사가 후배 그 이제 부하 여직원을 이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예. 이게 딱 그게 위력에 의한 간음 아니면 추행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회사를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기를 못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건 참 그러니까 문제네. 지금 일단 뭐 법 규정을 이제 5년 이하에서 이것도 사실 너무 낮습니다. 네. 그 간신히 기소해도 집행유예 벌금이에요. 실형 선고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라도 이렇게 지탄을 받지만 예.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중소기업 어떤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여자분들이 바깥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아, 그에 그래. 대한 제도적 개선이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실 우선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 전에 그 이 건 같은 경우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처음에 그 폭로가 나왔을 때 비서실에서 뭐 부적절한 관계였지만 합의한 합의한 관계였다. 거였다. 이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건 아니다. 뭐 내 책임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이제 많은 경우들이 처음에 예. 뭐 특히 사회적 유명인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가 법원에 가서 내지는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일단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었다라고 예를 들어 그냥 네네. 얘기를 한다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것도 말을 바꿨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예.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네. 법원에 가서 딴 얘기를 해도 말을 바꾼 건 아닙니다. 원래 법적인 판단을 기준을 내리는 것은 법정에서 한 얘기만이 최종적인 발언이거든요. 네. 그 전에 거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거를요 자백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글쎄 처음에 얼핏 듣기에는 뭐 이걸 증거 스스로 자백을 하네. 뭐 이런 느낌까지 비서실의 들었어요. 얘기는 잘못이다. 모두 내 책임이다. 예. 거기에 내 위력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 있나요? 내 없죠. 지위를 이용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냥 그 당시에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정치적 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위력에 의한 간호 아까 백 변호사 얘기를 좀 더 네.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늘 정부도 뭐 권력형 성범죄 형량을 뭐 높이겠다. 네. 결국 권력형 성범죄라는 게 이 위력에 의한 간음이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뭐 형량 늘려봤자 지금 그 법 현실에서는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일단은 최소한 뭐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올리는 것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제가 이 미투 운동 터질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이 네. 얘기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형량이 낮아서 실제로 인정이 돼도 집행유예 이상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직장 내에서 용기 있게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꽃뱀 됩니다. 잘못하면. 예. 회사에 좀 이렇게 회사만 흔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또 사실적 시한 명예훼손죄도 지금 이제 피해 안 보게 하겠다는 것도 오늘 지금 골자로 좀 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든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유명인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끌어내는 걸로 끝나면은 이건 안 하니만 못해요. 진짜 미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많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성분들을 일반 피해자분들을 직장에서.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거 또 저 괜히 회사 만들고 저 이 사람 진로 막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여자분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꽃뱀으로 몰리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본인이 퇴사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제도 장치 이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 잘 모르겠으니까 그 정치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우리 형량만 올리겠습니다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죠. 야, 그건 진짜 제도 갖고는 참 안 될 텐데. 일단 그건 분위기의 저는 문제인데. 형량을 올리는 건 오히려 반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량을 올리는 게 반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엄중 처벌적으로는 우리는 가는데 항상 그렇죠. 예,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자세한 촘촘한 그물망을 짜야 돼요. 단적으로 말해서 벌금 내지는 몇십만 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성범죄지만 네.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매길 수 있는 것도 매겨야 돼요. 그렇게 밑에서부터 정도별로 쭉 나서 경범죄 수준, 중범죄 수준, 정말 극악범죄 수준 이렇게 나눠놔서 예. 그렇게 해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법 적용하기가 쉬워요. 예. 지금처럼 딱 위력에 의한 간음죄 10년을 적용할 정도의 범죄면요 서로 엄청나게 다투고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아주 쉽게 적용을 안 해요. 예, 예. 다 맞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이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미국에서 걸렸을 때 네. 미국 내에서 경범죄라는 얘기를 네, 네, 쓰여서 사람들이 되게 아니 성범죄인데 왜 경범죄야라고 했잖아요. 예. 그 영미법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식이거든요. 같은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수준을 많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벌하기가 오히려 쉬워지거든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몇 번 혼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경고도 주고 지금은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이거는 그 성범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막 다툼도 많아지고 예. 그 너무 센 그 법 그 형량을 적용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아니 판단될 수사기관 때는 입장에서도 그냥 이번에 최근 오늘 여성의 날인데 이런 예. 거죠. 2차 피해다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 분들이 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주더라. 예.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등만 쓰다듬었어요. 그럼 아니 별거 아니네 이러고 벌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등만 쓰다듬어 써도 적은 처벌이지만 처벌을 받아서 이 사람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그 분명히 하게 만들어야 된다. 경찰관 입장에서 등 쓰다듬었는데 10년 이하 징역형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근데 촘촘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간음이 아니라 이제 추행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추행도 또 낮겠죠. 추행은 좀 낮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내 지위를 이용하면은 최대 10년까지도 받을 수 있네라. 그러니까 물론 법조인들이야 이 정도 상황이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인지를 하지만 네.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약간의 범죄를 주저할 수 있는 효과라도 줄 수 있어요. 아니 두 분 얘기가 다 맞는 것 같네요. 뭐 그러니까 촘촘하게도 저도 가야 다 되고 하자는 거예요. 최고 형량도 높여야 되고 사실 아니 지금 뭐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말이 뭐 위력에 의한 간음이지 그 여성한테는 자기의 그 정말 사생활과 자기의 직장 커리어와 인생의 모든 거를 정말 망가뜨린 그런 중범죄인데 그거를 뭐 그냥 쉽게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거꾸로 그런 그 중범죄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무시되거나 그러니까 무시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손해배상 현실화. 손해배상 현실화 안 하면요 다른 제도 100번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맞아요. 저거 손해배상 전적으로 현실화해야 동감.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요? 아주 약한 수준의 성추행,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뭐 여성의 엉덩이를 때렸고 이렇게 예, 했다. 예. 뭐 그러면 그거 저희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100만 원도 안 나올걸요? 100만 원이 어디예요? 그 1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고용할 수 있나요? 그러네. 그럼 못 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액수가 작으면 그냥 이거는 법원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예.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나서 내가 차라리 돈을 더 써서라도 저 사람에서 100만 원이라도 받겠다란 몰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굉장히 많은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자료라는 개념, 우리가 이혼할 때만 위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예. 정신적 피해 배상은 다 위자료입니다. 얼마 재산이 내가 이 스피커를 도둑맞았으면 이 스피커 가격을 받는 그런 물적 손해가 아니라 내 머릿속 가슴 속으로 있는 손해는 금액이 산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굉장히 세요. 위자료 잘못 걸리면 그냥 폐가 망신합니다. 그건 새로운 얘기네. 근데 우리나라는 위자료 정말 제가 봐도 이거 극악무도한 정도의 상황이 돼도 5천만 원은 거의 못 봤어요. 5천만 원이면 거의 정말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뉴스에 나가요. 그 그러니까 정도면. 성폭행을 해도 1,000만 원이 잘 안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도 현실화라는 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뭐 집행유예 뭐 전과 남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배상 책임을 져야 되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손해배상 제도도 좀 바꿀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네. 보니까 그 형량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촘촘하게 작은 성범죄부터 큰 성범죄까지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도 높여야 되고 손해배상도 그 정도인지 정말 몰랐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라리 2차 피해자로 나왔던 그 피해 여성, 지금 누군지는 알 수 없이 실명 밝히지 않고 그냥 A씨라고 편의상 하면요. 그 A씨에 대해서도 최소한 사죄한다, 사과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오고 예. 뭐 취소를 한다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반응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어찌 보면 악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다르게 할 것이 없고요.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다뤄져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안전지사를 이전에 지지했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언론의 익명을 통해서 좀 애초에 잘못된 분이었다. 그런데 포장된 이미지였다라는 얘기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저는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또 정치적으로 바뀌는 보도인 것 같아요. 이거 안전지사가 이미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지 일은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확인도 안 된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안전지사 개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미투 운동 본질 자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프레임이 네, 바뀌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걸 써먹으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야 되고 당장 대표적인 여기가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가 원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을 갑자기 예전에 다들 알고 있었으나 이건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꺼내가지고 뭐 내연녀를 지방선거에 공천했다. 네, 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 예.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일을 했다가 무슨 그걸 가지고 뭐 야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사검증에서 그게 통과가 됐겠어요?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게 정치적 공세로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제는 이거는 뭐 그냥 누구는 이랬다 하더라 하면서 백성문 변호사도 저 안희정 씨랑 가까웠대 친구래 둘이 같이 다니더라 이러면 그 순간에 끝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영 변호사님.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물러난 도지사가 또 갑자기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도 좀 예. 이상하게 안 맞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투와 관련된 그 가해자들의 이른바 기자회견 했었을 때 전형적으로 나왔던 그 비판 여론 중에 하나가 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지 마이크에 대고 사죄를 하느냐 기자들에게 왜 사죄를 하느냐 물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하죠. 예. 이제 도지사이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못지않게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저도 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차 피해자 나타났던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소환을 좀 빨리 서둘러 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불편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 본인이 예. 이제 뭐 처음 만들어서 창립해서 초대 그 연구소장까지 지냈던 연구소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네. 개인 오피스텔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고 또 본인도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현장을 굳이 압수수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안이 워낙 신중하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조할 정도의 사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 미투가 하기 때문에 검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피해가 엉뚱한 대로 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안전 지사 입장에서 예. 빨리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겠죠. 엉뚱한 대로 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부연 좀 해주시죠. 일단 오피스텔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더연이죠. 더연연구소 네. 같은 경우. 그것이 최근까지 뭐 이사장으로 2차 이사장으로 백원의 민정수석도 그곳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예. 일을 했었고 본인의 어떤 정책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성범죄 압수수색을 했는데 괜히 또 뭐 이게 제가 거기서 범죄를 떠나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말고 다른 분들의 자료들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있을 텐데 예. 그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실수 좋지 않은 행동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를 원치는 않았겠죠. 백원호 민정비서관. 네, 민정비서관. 말씀이시죠? 예,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 기자회견을 취소한 게 잘한 겁니까?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좀 더 다른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훨씬 여론을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 그 대응도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안희정 지사 측에서 나온 오늘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피해자 하나 더 나왔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네? 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법정 대응하려는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틀어지니까 나한테 불리하니까 안 나와. 이런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물론 안희정 지사가 이걸 사과를 잘한다고 해서 뭐 다시 정치 재기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예. 그래도 뭔가 안희정 지사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전략과 안 맞는다고 국민들하고 그래도 또 약속까지 한 건데 예. 이걸 또 틀고 안 나오나? 거기다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좀 그간의 반듯한 이미지나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 물론 해도 뭐 할 말이 없던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이었으니 나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차단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그 양절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그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 뭐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그 성폭행 가해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압수수색 표를 썼었는데 예.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나는 김진 씨랑 성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예. 라고 아예 부인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최소한 그날 그 건물 안에 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예. 그러니까 1층 출입구에 CCTV를 확보하는 거 그거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확보하는 거 말고 그 오피스텔 안에서 도대체 뭐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언제 일어났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해도 지금 열흘이 훨씬 지났죠. 예. 2월 25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아있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행 강간이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관련해서 무슨 뭐 피자국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이거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건 폭행 협박이 없이 그렇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곳에 무슨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검찰이 좀 더 신중하게 실제 이 내용이 맞는지 차근차근 검토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그날 그 건물에 진짜 그 둘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는지 이걸 위해서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근데 없는데 그럴 거면은 좀- CCTV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CCTV를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우리 새벽 1시까지 했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또 검찰에 보여주기라고 하면 검찰도 굉장히 그러실 것 같아서 좀 무언가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쭉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오늘 3시에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그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 취소 이유가 우선 뭘 것 같으세요? 일단 뭐 표면적인 취소 이유는 이건 검찰 수사에 먼저 적절히 응해야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다.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검찰이 좀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 마치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을 했던 압수물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예. 그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를 불러서 무언가 진술이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진술과 상반된다면 뭐 대질신문을 하든지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어찌 보면 약간 뚱딴지 같이 검찰이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 네. 정말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낮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피해자는 절대 없다, 오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완전히 다 뒤집는 얘기가 저녁에 또 보도가 됐죠. 네. 또 다른 피해자도 거의 김지은 씨하고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그렇습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또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안희정 지사가 어쨌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진 않고 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을 조금 우호적으로 전향시킨 다음에 나중에 수사하고 재판을 노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나가면 여론이 절대 뭐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오늘 나가는 건 실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나가지 않는 방향을 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뭐 결국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